이번 시간은 예산의 집행과 결산, 그리고 회계 및 회계 감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예산 통제는 예산 제도를 설치하고 또 이에 의하여 기업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이미 계획적이고 조정적인 작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예산 편성이야말로 대단히 구체적인 레벨에 있어서 이 거사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산 통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기고 또 구체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통제는 당연히 결정된 예산과 또 실적을 비교하고 또 검토하고 그 차이를 분석해서 금후 활동을 재검토하는 발판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비교와 검토 또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이러한 부분이 예산 통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시 중에 수정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 환경에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으로서는 미리 변동 예산을 짜는 대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준예산은 잠정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또 자세히 나오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먼저 짚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개의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예산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고 네 번째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 총계의 원칙이고 여섯 번째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일곱 번째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 여덟 번째는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예산은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법인 이사회의 확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활동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고 또 계획 실천 과정의 지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의 어떤 효과적인 달성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관리, 그리고 통제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통제, 그리고 산출에 대한 통제, 관리 행위 통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집행의 개념과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의 개념이 뭐냐 하면 세입이나 세출 예산안을 담고 있는 정책 목표와 또 복지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입이나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여 과업 목표를 달성해야 할 많은 사업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 집행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이러한 동규칙 제30조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원칙을 위해서는 9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개별화의 원칙이고, 두 번째 강제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예외의 원칙, 네 번째 보고의 원칙, 다섯 번째 개정의 원칙, 여섯 번째 효율성의 원칙, 일곱 번째 의미의 원칙, 여덟 번째 환류의 원칙, 아홉 번째 생산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원칙에서 개별화의 원칙과 강제의 원칙, 예외의 원칙, 보고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화의 원칙은 재정 통제 체계는 조직 자체의 제약 조건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에 맞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제의 원칙은 재정 통제 체제는 명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하여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외 원칙인데요. 규정에는 반드시 예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 보고의 원칙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고의 규정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원칙을 볼 텐데요. 개정의 원칙은 제정된 규정과 원칙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통제하는 경우라도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의미의 원칙입니다. 재정 통제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과 기준 등이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환류의 원칙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개정과 개선의 기초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생산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정 통제는 봉사활동이 효과적이 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로 인하여 봉사 업무의 생산성에 차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통제의 기제를 살펴볼 텐데요. 예산의 수급이 불균형하거나 또는 정책상 예산 통제를 통하여 예산의 균형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 집행 통제 기능은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기별 할당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출의 사전 승인, 세 번째가 지출의 취소, 네 번째가 지불 연기, 다섯 번째가 예산에 대한 대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름대로 재정 현황 정기 보고, 일곱 번째는 예산의 차용으로 나누어서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통제의 기제 중에 첫 번째가 분기별 할당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분기별 할당은 수입 예산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여 예산의 공백을 방지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의 사전 승인입니다. 지출의 사전 승인은 일정 한도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최고 경영자가 어떤 중간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1억이면 1억 정도의 한도액을 지출할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출 사전 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어떤 지출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승인을 미루어 지출을 또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지출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예상된 재정에 대한 원천으로부터 수입이 인가되지 않거나 또 예상된 수입이 입금되지 않을 때 나름대로의 자금 지출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불 연기입니다. 지불 연기는 지불 요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연기함으로써 수입 예산이 입금되기까지 여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예산 지불의 연기로 벌칙이나 벌금이 없는 경우 요청자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대체입니다. 회계연도 내에서 계정별 과다 지출되거나 과소 지출되었을 때 과소 지출분에서 과다 지출분을 대체 충당하여 지출을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정 현황 정기 보고인데요. 관리 책임자는 월별, 분기, 반기별 예산 현황을 보고받아 예산 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 보고서의 내용은 수입 지출, 현황 변제 비용, 인원당 비용, 기능별 비용, 단위당 비용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차용입니다. 예산의 차용은 은행 또는 협회 등의 특별단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수로 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 지출 결산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 작성하는 예산 집행의 마무리 단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의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거나 또 흑자나 적자 이러한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회계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의 의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의 장은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제출 결산서를 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동 내용을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장기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회계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의 개념입니다. 금전거래 등 조직의 재정적 거래를 분류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되고 요약된 방법 또는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내부 또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상태, 또 경영성과, 현금 흐름의 변동 등의 내용과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회계인데요. 관리회계는 행정 책임자가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예산 단위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의 실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며 고대 바벨로니아 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회계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중세에 들어서면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복식부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식부기는 이탈리아의 피란체,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 국가들에서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복식부기 원리는 1494년 출판이 된 베네치아의 수도자이자 수학자인 루카 파치올리오의 책 산술, 기하, 비례 및 비율 요론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최초의 회계는 로마에서 시작됐다. 특별히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이런 회계에 관련된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부기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품의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해지면서 파치올리 부기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주식회사의 개념도 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자 회계기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금 지급을 위한 손익계산의 정확성과 배당이익의 산출기준, 그리고 손익 측정상의 발생주의와 실현주의, 더 나아가서는 자산평가의 보수주의, 그리고 충당금 내지 적립금 등의 회계 이론과 회계 기법의 발달, 더 나아가서는 세무와 법률 규제 등의 개념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등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부기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나름대로의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보 이용자들은 주주, 채권자, 정부 등과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와 경영자, 직원과 같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뉘는데 이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기업은 정보 이용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의 회계 정보를 산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은 재무활동을 나누어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이해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며 정보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회계 정보를 산출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의 의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는 한정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영 수탁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거고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용, 코스트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배분과 경영 수탁의 책임에 이행 결과 보고라고 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주와 채권자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회계 정보를 토대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경영자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에 배분된 자원을 생산성 높은 부문에 투입하게 되면 이 또한 결과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경영은 주주나 채권자 등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는 경영자가 위임받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가, 즉 경영 수탁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결과 보고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다면 회계에 의해서 가장 큰 것은 효율적 배분 그리고 경영 수탁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계의 의미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회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활동은 첫 번째 기록 업무와 두 번째 정리 업무와 세 번째 재정 보고서 작성 및 발행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직의 수입, 그 다음에 지출의 결과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특별히 회계감사는 결산과 더불어 예산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으로서 예산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감사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회계관리의 전반적인 검사를 통하여 오류 그리고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그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42조 1항과 2항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감사는 사회복지조직의 재무회계의 명확성과 공정성 확보 및 사회복지조직 내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회계감사의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회계감사란 조직의 예산 편성이나 지출 상황, 또 결산 등을 증빙자료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요 관심은 재정 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을 얼마나 준수하였는가를 조사하고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유형으로 보면은 주체별로 볼 때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나눌 수 있죠. 내용으로 보면 내부감사는 조직의 내부인 중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중간 행정 책임자가 행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조직 외부의 독립된 회계기관, 회계사, 정부의 업무감독기관에서 행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계감사의 유형 중 대상의 조직으로 보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로는 정부의 감독관청 및 감사원이 행하는 감사와 법인에 대한 감사로는 법인에서 지정한 외부 회계기관 또는 정부의 감독관청이 행하는 감사가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감사로는 당의 법인, 외부 회계기관 및 감독관청에서 관청이 행하는 감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